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고위층 탈북 한 분이 탈북녀 딸이 보고 싶다 다시 돌아간 사건이네요. 네, 다시 재입국을 하신 거네요. 그런데 네. 이전에도 그런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재입국을 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다만 그때는 가족을 놓고 왔기 때문에 딸에 대한 걱정으로 결국은 다시 한번 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모정에 대한 판단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형의 선고라기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거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결국은 다시 한번 재입국을 하게 되는 A씨 여성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는 경우에서도 굉장히 좀 고위층으로 있었던 거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북으로 돌아가게 된 여러 가지 경위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가족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 할지라도 북으로 다시 한번 재입국을 하게 됐을 경우는 임지연 씨에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선전 매체에 혹시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지냈던 생활상에 대한 자아 비판들을 쏟아내고 이것들을 외국으로 향해서 선전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첫 번째로 제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 같이 어울렸던 탈북민들이 또 존재할 것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내가 북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상당히 엘리트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엘리트. 자의로 한국행을 당시에도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경북도 환경부 출신 의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친척 중에는 가까운 친척 중에는 노동당 간부나 인민군 장교를 하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어려움이 없었던 분인데 여동생 가족이 그 거기서 예배를 보다가 네. 그게 걸리는 바람에 이제 정치보험 수용소로 갔다고 하니까 그런 소식을 친척을 통해서 듣고 이제 그 탈북을 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그 지금 이분이 한 60세 정도 되는데 아마 나와서 혼자 지내면서 남한에 와서 지내면서 내가 무슨 북의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딸이 계속 보고 싶다라고 했고 그래서 2015년에는 중국 통해서 다시 북에 들어가려다가 잡혀서 그때는 그 애끓는 모종을 법원에서 다 이해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서 이제 다시 또 재입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2015년에 그 잡힌 이유가 같이 탈북했던 다른 분들이 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탈북민들 중에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그 자기를 신원을 공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탈북했는지 자체를 모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북에서는 내 엄마나 내 여동생이나 뭐 이런 내 가족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나 보다라고 알고 있는 가족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이 가서 본인이 어떤 루트로 탈북을 했고 또 같이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정보를 다 얘기를 했을 땐 여기 남한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성실히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분들이나 북에 있는 그 친척들이나 그런 면에서 이 재입국의 이분 개인으로 보면 그 애끓는 모종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탈북해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분들에겐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북한이 뭐 생각만큼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네요. 뭐 이렇게 좀 뭐 그러니까요. 중국 통해서 얘기하면 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뭐 국경이 허술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간부들만 똘똘 뭉쳐 있지 사실 국경에서는 지난번에 네. 제가 한번 탈북자 만나 뵀더니 매달 자기 아들한테 돈을 보내는 것도 받았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일하면서 예. 돈을 어떻게 북한에 보내고 예, 예. 야, 돈 잘 받았느냐 이렇게 전화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브로커 여러 가지 중국 연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한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오히려 더 그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남한에 내려왔던 분들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탈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과거처럼 탈북자들을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도 춘천에서 간병 도우미로 일했다. 본인은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의사에 있고 엘리트였는데 완전히 말하자면 내부 식민지화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하려고 내가 말하자면 탈북을 했던가라는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족 또 딸 하나밖에 없는 딸에 대한 애정이 그것을 더 증폭시켰을 것인데 정말로 지금 이제 북정권 소수의 똘똘 뭉쳐진 거 나머지는 다 지금 거의 다
말하자면 밑에 하부는 흩어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재입국한 분들은 이제 북한에서 조금 홍보라든지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임지연 씨도 입국을 해서 그렇죠.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분도 북한에 입국하면 바로 뭐 가족들을 만나고 이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국내에 있는 탈북 단체의 그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분 또한 임지연 씨와 같이 그 남한 대남 어떤 그 선전선동하는 방송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이제 루머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결국 탈북했다가 재입국하는 그런 케이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있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북한 체제도 생각보다 느슨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작게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또한 남한의 소식을 또 북한에 전달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탈북자 관리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예. 하면은 뭐 통일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예, 합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위반하고 재입국을 했습니다. 북한에 가서 또 보고 싶은 딸을 데리고 다시 탈북을 하면 처벌받습니까? 그 재입국한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좀 뭐 상당 부분 그 선처가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이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가보안법의 문제거든요. 어. 국가보안법상의 미수복 지역에 대한 이른바 잠입 탈출이라는 것인데 법정형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통일부 장관한테 신고하지 않고 갔을 경우에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한국에 뭐 돌아온다고 하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서 처벌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이라고 하는 선전 매체에 혹시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지냈던 생활상에 대한 자아 비판들을 쏟아내고 이것들을 외국으로 향해서 선전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첫 번째로 제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생활 속에 같이 어울렸던 탈북민들이 또 존재할 것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내가 북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상당히 엘리트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엘리트. 자의로 한국행을 예. 당시에도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경북도 환경부도 출신 의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친척 중에는 가까운 친척 중에는 노동당 간부나 인민군 장교를 하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어려움이 없었던 분인데 여동생 가족이 그 거기서 예배를 보다가 네. 그게 걸리는 바람에 이제 정치보험 수용소로 갔다고 하니까 그런 소식을 친척을 통해서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고위층 탈북한 분이 예. 탈북녀 딸이 보고 싶다 다시 돌아간 사건이네요. 네, 다시 재입국을 하신 거네요. 그런데 네. 이전에도 그런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재입국을 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다만 그때는 가족을 놓고 왔기 때문에 딸에 대한 걱정으로 결국은 다시 한번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모정에 대한 판단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형의 선고라기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거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결국은 다시 한번 재입국을 하게 되는 A씨 여성 같은 경우는 북한에 있는 경우에서도 굉장히 좀 고위층으로 있었던 거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북으로 돌아가게 된 여러 가지 경위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가족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 할지라도 북으로 다시 한번 재입국을 하게 됐을 경우는 임지연 씨에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민족 한국에서 일하고 있나 보다라고 알고 있는 가족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이 가서 본인이 어떤 루트로 탈북을 했고 또 같이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다 얘기를 했을 땐 여기 남한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성실히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이분들이나 북에 있는 그 친척들이나 그런 면에서 이 재입국의 이분 개인으로 보면 그 에클론 모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좀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탈북해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분들에겐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북한이 뭐 생각만큼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네요. 뭐 이렇게 좀 뭐 그러니까요. 중국 통해서 얘기하면 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뭐 국경이 허술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간부들만 똘똘 뭉쳐 있지 사실 국경에서는 지난번에 네. 제가
한번 탈북자 만나뵀더니 매달 자기 아들 그 탈북을 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런데 그 지금 딸 이분이 한 60세 정도 되는데 아마 나와서 혼자 지내면서 남한에 와서 지내면서 내가 무슨 북의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딸이 계속 보고 싶다라고 했고 그래서 2015년에는 중국 통해서 다시 북에 들어가려다가 잡혀서 그때는 그 모정 애끓는 모정을 법원에서 다 이해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서 이제 다시 또 재입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2015년에 그 잡힌 이유가 같이 탈북했던 다른 분들이 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탈북민들 중에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그 자기를 신원을 공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탈북했는지 자체를 모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북에서는 내 엄마나 내 여동생이나 뭐 이런 내 가족이 들한테 돈을 보내는 것도 받았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일하면서 예. 돈을 어떻게 북한에 보내고 예, 예. 야, 돈 잘 받았느냐 이렇게 전화도 예.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브로커 여러 가지 중국 연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한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오히려 더 그런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남한에 내려왔던 분들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탈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과거처럼 탈북자들을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잘 모시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도 춘천에서 간병 도우미로 일했다. 본인은 북한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의사에 있고 엘리트였는데 완전히 말하자면 내부 식민지화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하려고 내가 말하자면 탈북을 했던가라는 자괴감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족 또 딸 하나밖에 없는 딸에 대한 애정이 그것을 더 증폭시켰을 것인데 정말로 지금